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기능예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목말 및 관절 서브탈날 조인트를 구성하는 뼈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목말 및 관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탈러스, 목말뼈와 그 다음에 발꿈치뼈 요 사이에 이제 관절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뼈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강뼈 아니고 피뷸라도 아니고 중간세기뼈는 이제 발의 중족부에 있는 거고, 발꿈치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쪽 복사뼈의 해부학적 위치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쪽 복사뼈가 이제 여기 피뷸라의 이제 먼 쪽에 붙어 있죠. 먼 쪽.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단일 길이 기준으로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 여러분 이거 해부학 배울 때 가장 긴 근육 뭘로 배우죠? 사토리우스, 봉공근.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으로 잡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골반의 ASIS부터 무릎 안쪽에 거위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길게 주행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수평면에서 척추관절의 최대 가동 범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평면에서 움직임이니까 어떤 회전의 이제 움직임. 그래서 회전의 어떤 가동 범위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 일단은 C1, C2, 아틀라스랑 축주, 그게 이제 척추 전체 회전의 약 50%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ROM을 갖고 있다. 얘가 이제 가장 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있는 게 T7부터 T8. 근데 여기 이제 흉추 부분이죠.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움직임에 제한이 있지만, 경추보다는 제한이 있지만, 흉추의 어떤 주된 움직임은 뭐예요? 로테이션, 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중간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L1부터 L2 요추 부분이죠. 요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절돌기 사선 배지로 회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흉추, 그 다음에 요추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물건을 이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허리 편 근육에 요구되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토크 같은 경우가 이제 힘 곱하기 모멘트암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드는 힘 이거를 이제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면, 들어올리는 속도를 감소를 시키거나, 외적인 부하, 무게 자체를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외적인 모멘트암의 길이를 감소시키면 이제 토크가 감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적 토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외적 토크랑 내적 토크가 있는데, 내적 토크가 이제 허리 편 근육에 해당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내적 모멘트암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적 토크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적 모멘트암이 짧아진다라고 하면 허리 편 근육의 힘은 더 커지겠죠. 더 커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짧아질수록 더 큰 근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허리 편 근육의 힘의 크기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운동학의 변인. 운동학이라고 했으니까 힘 빼고 다예요. 관절 모멘트 보면 모멘트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인 변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다 운동학의 변인으로 속하죠. 7번 문제입니다. 자, 인체질의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큰 경우. 자, 이거 언제죠? 이종질이죠. 자, 우리가 이종질에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카프레이즈 배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보기에는 이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반힘줄근과 반막 모양근의 이는 곳, 기시점이 궁둥뼈 결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렇게 반막 모양근, 반막 양근, 반막 모양근, 반힘줄근.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진짜 안 붙어요. 아무튼 요거에 이제 어디 붙어 있냐? 여기 궁둥뼈 결절에 붙어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렉터스 비모리스 대퇴 직근과 이제 안쪽에 내측 강근에 닿는 것은 정강뼈의 거친 면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대퇴 직근 여기, 그다음에 그 내측 강근 여기도 여기. 그래서 그 티비아 정강뼈의 이제 거친 면 튜베로시티에 닿는다.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위등세목은 이제 그 상부승모근과 소흉근은 어깨 가슴 관절의 이마면에서 작용이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부승모근은 작용이 뭐죠? 거상, 그 다음에 상방회전 여기 쓸게요. 거상, 그 다음에 상방회전이고,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기울임, 그 다음에 이제 내림, 하방회전, 그 다음에 전인.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작용이 다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뒤정강근과 긴 발가락 굽힌근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시상면에서 작용이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어떤 작용을 하죠? 그 지금 발 움직이고 계신가요? 플란타 플렉션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긴 발가락 굽힌근도 이것도 플란타 플렉션이기 때문에 이 긴 발가락 굽힌근이 뒤쪽에 있죠, 뒤쪽에. 그래서 플란타 한다. 작용 같다. 맞네. 자, 어깨 밑근과 가시 아래근, 견갑 하근과 가시 아래근, 오목 위팔 관절의 수평면에서 작용이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견갑 하근은 어떤 담당이죠? 인터널 로테이션 IR이고, 그다음에 그 가시 아래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후방의 안정성, 어깨 밑근은 전방의 그 탈구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근육들 지배하는 신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쪽 그 상완 이두근, 그 다음에 그 위팔근, 불위팔근, 오해도기 그쪽, 아무튼 여기는 다 뭐냐면 근육 피부신경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근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시정지 나왔고 신경지배까지 나왔어요. 보시면 일단 아까 반힘줄근 궁둥뼈 결절에 붙어 있었던 거, 그가 그림 기억나시죠? 궁둥신경 맞고요. 넙다리뼈 거친 선, 무릎 편 동작한다. 이것도 이제 맞고, 그 앞정강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게 이제 그 발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돌시플렉션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얘가 이제 정강신경일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깊은 종아리 신경이다. 그래서 보통 그 깊은 종아리 신경들은 다 돌시플렉션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TA라든지,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 그 다음에 긴 엄지 편근, 요런 게 이제 그 돌시플렉션, 깊은 종아리 신경이고, 그 정강신경 얘는 어디냐? 얘는 주로 이제 플란타 플렉션에 관여를 하는 그런 근육들. 그래서 그 기정강근, 그 다음에 게스트로네미어스, 솔레우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란타 플렉션 그룹, 정강신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 틀린 거,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종아리근은 저기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손목뼈 단면에 제시한 엄지손가락근이 가장 안쪽에 위치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쪽에 위치하는 걸 보려면 이제 이 좌쪽, 요 측을 봐야겠죠? 여기를 보면 가장 깊은 쪽에 있는 거는 긴 엄지 굽힌근이다. 그래서 그 전환의 앞쪽에 깊은 층에 있고, 굉장히 나머지 이제 보통 이제 굽힌근이 그렇게 깊은 쪽에 있고, 편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외측에 더 가깝다. 그래서 편근 요런 거는 후방 외측에 가깝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근육의 이는 곳의 위치가 위쪽에서 아래쪽 순서대로 나열된 거를 고르래요. 자, 아래 뒤 톱니근 보면 얘는 어디에 있냐? 얘는 T11부터 L2의 극돌기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방형근, 허리네모근, 요거는 이제
L1부터 L4에 이제 횡돌기, 장골릉 여기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그 큰마른근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쨌든 위쪽이네요. T2부터 T5에 이제 극돌기 여기 이제 붙어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큰마른근 1번, 그 다음에 얘가 아래 뒤톱니그 2번, 허리내몽은 3번, 다 가나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그 뉴만 책에 굉장히 그대로 나와 있는 그림을 아예 갖고 와서 문제로 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편심성 근육 활성과 관계가 있는 영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편심성 근육 활성이랑 관계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 보면 솔직히 좀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편심성 배우잖아요. 요런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그 속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아지는 속도, 쇼트닝, 짧아지는 속도. 여기는 이제 길어지는 속도. 얘가 이제 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여기를 우리가 편심성 그 영역으로 보죠. 그래서 이 힘 속도 면에서 여기 힘 속도 면에서 보면 편심성이 근데 다 요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거기서 어디냐? 요 부분 아니겠어요?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억으로 이제 골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심성 수축의 1의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심성 수축, 구심성 수축의 1을 한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이제 양의 1 부분,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어깨에 대한 어깨 가슴 관절의 아래쪽 돌림과 오목 관절의 이제 모음 동작 시 힘의 벡터 방향이 다른 근육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근육의 어떤 생김새랑 그 결의 방향을 알면 힘의 방향이 그게 결의 방향이죠. 여러분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보통 이제 요런 방향으로 수축을 하죠. 요런 방향. 그래서 약간 내측 상방, 내측 상방으로 요렇게 모음이 내측 상방으로 모음이 되고, 나머지 큰 원근이나 광배근, 그다음에 뭐 가시아래근, 극하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결의 방향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측 하방,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그 벡터 방향이 다른 근육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을 구성하는 뼈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가로 발목뼈를 구성하는 뼈가 이제 처음에 탈러스, 거골, 그다음에 칼케니우스, 발꿈치뼈, 그다음에 여기 이걸 뭐라 그러지? 발배뼈, 나비큘러, 발배뼈, 그다음에 큐보이드, 입방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개가 그 구성하는 뼈인데, 일단 그 가로 발목뼈 관절 자체가 어떻게 뭐 관절 구성이 이제 그 거발배 관절, 그 다음에 뭐였지? 발꿈치 입방 관절. 너무 어려워. 발꿈치 입방 관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골, 발배뼈, 그 다음에 발꿈치뼈, 입방뼈, 요렇게 이제 4개가 구성하는 그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방뼈, 발꿈치뼈, 발배뼈, 기역, 니은, 디귿인가 답이? 네, 답이 3번이네요. 그 안쪽 쐐기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족골 부분에 있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몸통 근육 수축 시 나타나는 동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가시사이근은 척추의 펴에 관여한다. 이거 맞고요. 자, 허리 내모근은 몸통의 가쪽 굽힘에 관여한다. 측골. 이거 맞죠?
자, 여러분 그 배고등근, 복직근. 이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약한 가토코프임이 아니라 같은 쪽이죠, 같은 쪽.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 외복사근은 몸통의 이제 반대쪽 돌림.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어깨뼈의 이는 곳 또는 닿는 곳으로 연결된 근육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 스캐뷸라에 닿는 게 아닌 거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답 1번 위팔근 보시면 어깨뼈 이제 이쪽인데 여기까지 안 가. 여기 붙어 있어. 여기. 그래서 상완골 앞면이랑 그 잡뼈의 이제 거친 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붙어 있고 정거근도 이제 여기 뒤쪽에 어깨뼈 앞쪽 모서리에 붙어 있고 그 상완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두가 그 부리돌기에 붙어 있고 장두가 그 위결절 거기에 붙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햄스트링에 부착된 뼈로 모두 고른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그 햄스트링 여기 골반뼈 그 궁둥뼈 결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쭉 주행을 해가지고 요렇게 그 무릎 그 정강뼈 내측면이랑 그 다음에 정강뼈 거위발 그 다음에 이제 피뷸라 헤드에도 그 Z2두근에 그게 붙어 있죠. 그래서 종아리뼈 머리. 그래서 정강이뼈랑 종아리뼈 붙어 있고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세스 피몰리스 Z2두근의 그 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엎다리뼈의 이제 그 뒷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피머도 아무튼 붙어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아랫다리 앞쪽 구획에 해당하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종아리에서 앞쪽에 해당하는 근육인데 보통 이제 앞쪽에 해당하는 근육은 돌시를 담당을 하죠. 돌시 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담당하는 애들은 플란타. 그래서 요거는 시험장 가면 다 발목 움직이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자, TA 앞정근 맞죠? 요거에 앞쪽 구획에 있고. 긴 엄지 편근도 그 앞쪽에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요렇게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긴 발가락 구핀근인데 구핀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뒤쪽에 티비아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도 여기 요렇게 앞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팔꿈치 굽힘에 작용하는 근육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팔근, 그러니까 팔꿈치 굽힘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완이동은 당연히 들어갔고 위팔근도 당연히 들어갔고 엎친근, 그 아까 그 아랫팔 뒷침 그거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팔꿈치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팔꿈치의 펴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능해부학 개인적으로 굉장히 꼬지 않고 역학 문제도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시정지만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 그런 것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잘 풀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